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더 리뷰의 정우영입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또 해요? 네, 그럼요. 예. 아니 뭐 언제나 인사는 시청하시는 많이 분들한테 하면 인사했으면 됐죠. 인사는 많이 하면 좋다라고 이순철 위원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네. 인사를 항상 많이 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야구 외에는 말씀드린 게 없는데. 네, 영화 배우 겸 캐스터 정우영이고요. 예, 요즘 그냥 뭐 지나갈 때마다 그냥 그 승부 봤다. 정말 많이 예, 그 아는 척을 해주시는데 이순철 위원님께서는 아직 안 보였습니다. 예. 저 꼴 보기 싫다고 아직 안 보고 계신다는 그런. 아니 예. 바둑을 모르니까 안 본 거죠. 아, 이거 바둑이랑 아무 상관 없는. 바둑 해설하는 거. 바둑 영화지만 바둑을 모르셔도 볼 수 있는.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바둑을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예, 키움과 기아의 시즌 7차전 경기가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렸고요.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중계석에서 중계 마치고 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의 요인은 좀 어떤 점으로 네, 기아가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답답했지만 공격이 예. 참 답답했지만 김대우 선수도 중간에 부상으로 나가버리고 참 걱정이 많은 경기였는데 결국은 오선우 선수, 최용우 선수 홈런이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꾸면서 기아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전히 기아는 뭔가 의문점을 계속 안고 시즌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게 다람쥐 세바퀴 돌듯이 돌고 있네요. 네. 김도영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김도영 선수가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갔는데 그 이후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자료는 MRI를 이제 찍을 예정이고 MRI 검진 결과는 이제 추후에 알 수 있다였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좀 뛸 수 있는 상태이길 가장 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김도영 선수가 또 빠지면 정말 결정적인 타격이 되잖아요. 지금 뭐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뭐 나성범, 김선빈 모든 선수들이 부상으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김도영 선수까지 그 전에는 김도영 선수만 빠져나가 있고 나머지 선수는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나성범 선수 나갔지만 그런데 예, 거기에다가 김도영 선수가 부상자가 있는 상황에서 김도영 선수가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기아는 이게 공격에 글쎄요 어떤 활발한 공격을 가져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지금 최용우 선수가 너무 잘 때리고 있습니다만 최용우 선수도 언젠가는 어느 정도 떨어지는 그 시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김도영 선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천양지 차이가 돼버리는 거죠. 네. 최용우 선수의 이 일당백 모드 네네. 말씀해 주셨지만 뭐 타격은 분명히 사이클이 있고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는 물론 어렵겠죠. 근데 참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좀 억양이 좀 이상하고 영어로 하면 크레이지 모드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예.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완전히 그런 모드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서 예. 이 페이스가 계속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언젠가는 좀 이렇게 조금 하락세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모습을 하는 건 모습으로 보면 뭐 젊은 선수들 20대 초반, 20대 후반 가장 공격에 어떤 눈을 뜨고 그렇게 타격하는 시기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능가하고 있어서 어디까지 갈 줄을 좀 예상하기 매우 힘듭니다. 네. 이 타격의 비결에 대해서 저희와 이제 인터뷰를 했고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베이스볼 S를 통해서 나갈 건데 인터뷰하면서 최용우 선수 굉장히 귀찮아하면서 하세요. 본인만 아니까요. 이게 본인만 아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 본인만 아니까 그렇게 감추고 가고 싶겠죠. 베이스볼에서 보세요, 여러분.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최용우 선수. 진짜 되게 재밌어요. 하세요. 그런데 되게 굉장히 재밌었고 결국에 이제 최용우 선수가 이야기했던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빼놓고 타이밍이다. 그리고 저 영어 한번 써볼까요? 예. 미국의 그 방송하면서 어디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영어 잘 모릅니다만 야구에 대한 용어 가끔씩 한번 쓰는데요. 그때 방송하다가 중계 용어, 야구 용어가 이게 영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쓰는데 지금은 완전히 진짜 생소한 잘 들어보지 못한 물론 여러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히팅 is 타이밍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자는 무조건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 피칭 is upsetting 타이밍 이렇게 돼요. 투수는 어떻게든 이 타이밍을 흐트러 넣으려고 하고 타자는 어떻게든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데 최영우 선수는 그런 타이밍을 맞추는데 남다른 어떤 감각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우리가 인터뷰에서 그 베이스볼 레슨에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자료도 많이 보고 더가웃에서 그 선수의 장단점, 어떤 속도, 각도 이런 것을 보면서 타이밍을 어떻게 맞춰야 되겠다는 것까지 본인 스스로 터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배 선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후배 선수들은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최영우 선수는 해내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그건 뭐 그냥 괜찮지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린 꼬마들한테 밥 이렇게 뭐 수저 줬는데 막 이게 잘 못 먹잖아요. 아니 서투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냥 어른이니까 푹 떠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본인은 그냥 아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타이밍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있겠죠.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순철 의원님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나름 영업 비밀을 좀 털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네. 최영우 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재밌습니다, 여러분. S 통해서 꼭 그런데 한번 이제 보시고요. 이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타격을 이렇게 선수들에게 가르치고 할 때 최영우 선수에게 그렇게 최영우 선수에게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타격 폼, 뭐 스탠스, 뭐 이런 점들, 뭐 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다 말해줄 수 있는데 타이밍을 이렇게 가져가라.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 그거는 정우영 캐스터하고 이순철하고 서로 몸 구조, 유연성, 파워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본인만이 터득을 해서 그걸 맞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아쉬운 게 갑자기 이제 키움 얘기 지금 오늘 경기에 뛰지 않았던 선수의 얘기를 좀 들어가야 되는데 예전에 이영종 선수 그 투수에서 타자 전향해가지고 한참 나올 때 그때 이순철 의원께서 이영종 선수에 대해서 칭찬 많이 해주실 때 저 선수는 어떤 유형이건 간에 투수의 타이밍을 맞출 줄 아는 선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는데 이영종 선수가 키움 넘어오고 나서부터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게 조금 좀 아쉽긴 근데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거죠. 이영종 선수가 어떤 투수들이 간에 타이밍이 늦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다 빠른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스피드라든지 또 전력 분석을 상대가 해서 하는데 이제 유인구를 투수를 하다 타자로 왔는데 유인구를 던지기 시작하면 그걸 참아내고 그러니까 잘 치는 타자들은 그 유인구가 다 참아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참고 히팅 포인트가 앞에니까 휘둘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카운트 불리해지고 그러다가 당하고 그러면서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고 이영종 선수는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근데 최영우 선수는 그런 것을 잘 극복하고 오기 때문에 카운트도 유리하게 만들고 결국은 불리한 카운트도 실투하고 놓치죠. 오늘도 아까 하영민 선수 유리한 카운트 했잖아요. 하영민 선수에게. 근데 그 포크볼 저는 유인구를 끝까지 던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포크볼 결국은 스트라이커 쪽으로 오니까 그 야수 같은 최영우 선수에게 먹잇감이 딱 돼서 그 호랑이가 고기 덩어리 이만큼 보고 그냥 넣고 넘어가겠어요. 바로 받아쳐서. 그러니까 하영민 선수의 그 포크볼이 유인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존 인 피치로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넣었던 포크볼로 보시는 거예요? 원래 유인구의 그러니까 의도가 제가 아니었다는 하영민 선수 속에 들어가 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카운트가 유리했잖아요. 그러니까 포크볼을 선택을 해서 스피드를 떨어뜨려서 아마 타이밍을 좀 뺏어서 범타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유인구를 쓰려고 했으면 그렇게 투구 안 했겠죠. 하영민 선수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떨어뜨릴 때는 떨어뜨리고 스트라이크를 잡을 때는 잡는 그런 제구력을 갖추고 있는데 내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만 분명히 타이밍만 뺏어서 범타를 유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패착이 된 게 사실은 제가 방송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볼넷은 반드시 투수에게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구력이 있는 선수는 이 타자를 걸르고도 뒷타자를 잡을 수 있는 제구력이 있다고 한다면 커맨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야구입니다. 그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볼넷을 그냥 내주 사사구를 그냥 보내잖아요. 그냥 사구를 보내잖아요. 그런 뜻이 투구를 하면서도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왜 해야 되냐? 그냥 내보내면 그냥 쉽게 나가는 거지만 대기를 어렵게 하다 보면 타자가 끌려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오늘 하영민 선수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고 그거를 그 제구력 좋은 선수가 이용하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쉬움으로 남겠죠. 예. 그리고 오늘 결승 홈런을 때려냈던 오선우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오선우 선수가 확실히 좀 공수에서 조금 좀 편차가 좀 크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스윙을 가지고 파워도 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글쎄 뭐 이게 척단할 수는 없지만 저 정도 외야에서 수비력이면 외야를 안 나가고 그냥 내야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유지동 선수가 1루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아서 지금 그게 외야로 그렇죠. 내보내는데 만약에 저렇게 해서 외야에 나가서 계속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성격이 예민한 선수 같으면 타격까지도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지금 이게 한창 시즌 중이기 때문에 오선우 선수에게 무슨 뭐 수비 훈련에서 뭔가 변화를 주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울 텐데. 어렵죠. 네, 근데 네. 뭔가 그래도 좀 조언이 있다면 지금 그래도 외야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펑고도 받고 네. 외야에 나가서 타고 많이 쳐다보면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뿐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캠프 때처럼 막 계속 뭐 특수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자들이 치는 라이브 배팅을 하고 있는 그것을 타구의 거리 측정이라든지 타구의 감각이라든지 이거를 스스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미스를 줄이려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안 하는 것이 예를 안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 같습니다만 팀 구조상 그렇게 안 되면 오선우 선수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말 오선우 선수의 그 부드러움은 네네네. 엄청난 그 파워까지 동반이 되면서 앞서 그 방송 중에 처음에 HTS의 히팅 트래킹 시스템의 데이터에 따르면 161km로 찍혔는데 이게 그 나중에 트랙맨을 통해 보니까 174km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를 밀어서 그것도 쳤어요. 밀어서. 네. 어마어마한- 미국에서 200km의 네. 홈런이 나왔는데 잡아당겨서 네. 타자가 잡아당겨서 나왔거든요. 그럼 발사각이 뭐 한 17도, 19도 정도 되고 그렇게 속도로 날아가야 깜짝 사이에 넘어간다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오선우 선수도 아마 잡아당겼으면 그 정도 스피드는 200km는 안 나왔겠지만 한 180 이상은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밀어쳤어도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야, 대단한 그 대단한 파워를 힘입니다. 가지고 있는. 네. 그런데 우타자 김도영 선수가 그렇게 홈런을 때린단 말이에요. 예, 예. 막 보기에 큰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맞으면 비거리가 나오고 막 그런 걸 보면 상당한 그 부드러움을 갖고 있는 오선우 선수죠. 네. 오선우 선수가 올 시즌 확실히 좀 타격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남아있는 시즌 계속 이 꾸준함을 또 좀 이어갈 수 있을지도 좀 주목을 해 봐야겠습니다. 기아 이야기 또 잠시 후에 키움 이야기 좀 하고 나서 좀 돌아와서 좀 이야기 더 해드리겠고요. 키움 히어로즈 오늘 경기 특히 하용민 선수 참 잘 던졌는데 너무 좀 아까운 경기가 됐어요. 너무 아쉬운 경기가 됐죠. 그러니까 제가 1회부터 투구 내용을 보고 연타를 그렇게 맞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꾸준히 그렇게 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 결국은 이 중지의 그 벗겨짐이 그러니까요. 살짝의 예. 살갗이 벗겨짐이 결국은 투구에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거기서 최영우에서 승부를 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그 마지막에 투구수가 많아지면 더 찢어질 것 같으니까 바로 승부에 들어갔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야구 어떤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하잉민 선수가 마운드에서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최영우 선수한테 홈런을 맞기 전까지는 너무나 좋은 투구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난 주말 지상파 경기 중계방송 이후에는 오프 더 리뷰가 없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키움 팬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난 경기 중계방송하면서 이제 이순철 위원께서 어준서 선수에게 그 하트뿅뿅 좀 못 드셨거든요. 근데 오늘 김건희 선수가 또 네, 예.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키우면 많아요. 많은데 이 선수들이 좀 아쉬운 건 그 야구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또 경기는 뭐 9명이 나가서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엔트리는 28명이고 그러면 어린 선수들은 선배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또 자기가 실수를 설령 실수를 했다고 해도 나한테 큰 어떤 데미지가 오지 않고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하다 보면 금방 다 회복을 하는데
위에 선배들은 없고 자기들이 주전이고 하다 보면 큰 실수를 하게 되면 부담을 그만큼 많이 안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축이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키움이 딱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 전에 야구를 잘했던 선배들이 있을 때는 그 선배들을 믿고 하는 플레이를 보고 또 그 선배들 이끌며 거기 따라가면서 저연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주연이 되고 막 이런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어린 선수들이 다 그렇게 좀 어렵게 지금 경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점은 상당히 안타깝죠. 그런데 네. 거기에 어준수 선수인데 김건희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 때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저 선수들이 조금 더 전력이 좋은 상태에서 좀 편하게 젊은 사람들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죠. 네. 그리고 참 송성문 선수 참 잘 칩니다. 네. 지난 시즌의 모습을 다시 이제 완전히 좀 되찾았다고. 어느 팀에 가도 주전 선수를 할 수 있는 최주환 선수나 송성문 선수나 이런 타자들은 이지훈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느 팀에 가도 주전 선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키움이 아마 홍원기 감독이 오늘 1, 2, 3, 4에 딱 묶음을 딱 가져갔잖아요. 카드레스 선수까지. 1번부터 4번까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점수를 못 내면 우리는 진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몰아놓은 거예요, 지금 타순을. 예. 그래서 어쨌든 뭐 하위 타순의 출루부터 시작해가지고 송성문 그렇죠. 선수가 성공했잖아요. 제가 볼때 그렇죠. 성공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필요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뚝뚝 떨쳐놓을 것이 아니라 잘 치는 선수를 그냥 딱 묶어놓는 거죠. 네. 이렇게 키움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기아 타이거즈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오늘은 조상우 선수는 그래도 지난 등판의 아픔을 좀 잊을 수 있었는데 반면에 네. 정혜영 선수가 마지막 7, 8, 9번을 상대하는 순서에 넉 점 차에 나와서 네. 좀 실점을 허용하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세이브도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올해가 예. 뭐 사장을 할 때 예. 완전히 사냥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방심을 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정혜영 선수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이런 것을 다시 교훈 삼아서 마운드에 올라오면 어떻게든지 내일 경기도 있고 모레 계속 경기가 있기 때문에 최소 투구를 해서 경기를 마무리 짓는 자세로 마운드에서 투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봐요. 오늘 근데 네. 투수가 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내일 좀 네. 나올 수 있을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혜영 선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아가 전체적으로 불펜진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예. 선발보다도 더 심각하게 무너져 있어요. 예. 오늘 또 전상현 선수 올라와서 아웃 카운트 하나도 잡지 못하고 지금 내려갔는데 부위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형편이 좀 괜찮으면 투수의 형편이 괜찮으면 전상현 선수는 사실은 휴식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 그렇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있는데 이 정도면 전상현 선수가 회복하기가 빨리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글쎄요, 임원 감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상현 선수는 조금 한 턴이라도 휴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의견도 생각이 드네요. 내일은 김현주 선수와 양현종 선수의 선발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기 양상을 바라시나요? 사실 로젠버그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키움이 지금 연패를 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발 카드가 오늘 경기 선발이었던 한현주 그렇죠. 선수였잖아요. 예. 근데 그 내전대 김현주 선수가 지금 선발로 2경기 정도 던진 줄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렇게 볼은 빠르지 않지만 하임리 선수가 비싼 투구를 합니다. 제구력도 있고 변화구도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만만하게 보고 들어가서는 당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김현주 선수가 그만큼 제구력이 있다는 거죠. 마운드에서 크게 흔들림도 없고 그래서 아마 양현종 선수도 최근에서 투구 내용이 좋습니다만 그렇게 뭐 키움 타자들이 못 때리고 그럴 정도의 이력적인 투구를 과거처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팀이 서로 평평하게 좀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네요. PD가 질문을 안 하네요. 일단 김도영 선수 경기 종료 후에 발표 나왔는데 네. 햄스트링 손상 김도영 선수 경기 종료 이후에 발표가 나왔다고 하네요. 햄스트링 손상으로 좀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정밀 검진 결과는 또 추후에 발표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 계속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말 안 들어요. 하여튼 되게 말 안 들어. 되게 말 안 들어요. 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가 이 뒤를 돌아본 이유가 전에 보니까 제 오프 더 리뷰를 하다가
뒤에 이 야구장 불 딱 꺼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꺼지기를 바랬는데 안 꺼지네. 아, 이게 너무 낭만적이던데. 불 꺼진 야구장. 뭐 다른 예. 질문 없어요? 예. 지금 김도영 선수 부상에 대한 질문일 거예요 대부분. 아. 어떤 상태나 아니면 혹은 이제는 저렇게 되면 기본 한 달입니다. 네,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는 뭐 김도영 선수를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김도영 선수도 여기서 뭐 복귀한다고, 특히 햄스트링이기 때문에 복귀한다고 너무 열심히 또 복귀와 관련한 훈련을 하면 안 돼요. 진짜 햄스트링 덧나기 쉽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막 달리고 이런 훈련으로 하면 안 되겠고 정말 좀 근데 안정을 이제 취하면서. 제가 그 예.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현역 때 많이 뛰니까 햄스트링을 이제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햄스트링이 많이 올라가 체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데 저는 그 재활 과정을 웨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웨이트를 그렇게 중점적으로 한 게 아니고 주로 수영장에서 그 햄스트링 그 재발 방지를 해서 재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훨씬 회복도 빠르고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도 워낙 근육질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웨이트를 해서 여기를 보강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런 물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한번 권장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이순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햄스트링 회복에 있어서 특별한 훈련법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그 수영장 훈련과 또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는 그 브릿지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 누워서 여기 그 이렇게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고 이렇게 네. 그 무릎을 굽힌 다음에 이렇게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 거기다가 레그컬 많이 하잖아요. 예, 이렇게 레그컬. 뒤로 이렇게 레그 많이 컬과 하는데 그리고 이 브릿지 동작 그 두 네. 동작이 거의 유일한 회복 훈련의 동작일 수밖에 근데 없는 부위라서. 그것도 당분간은 못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 기구를 만지는 건 당분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수영장에 먼저 가서 물 속에서 뭔가 이게 구단에 물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해도 좋고요. 수영장이 있다고 한다면 물 속에 들어가서 하면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여기 아무래도 물에 있는 것은 근육을 더 이완시켜주면서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회복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나저나 참 예전에는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햄스트링 부상이 조금은 그 나이가 들고 나서 30대 접어들고 나서 많이 오는 부상이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글쎄요, 선수들이 그 어린 시절부터 너무 그 단백질 섭취 위주로 좀 그렇죠. 예, 그러면서 웨이트를 많이 하고 그런데, 하니까 근육이 이렇게 팽팽하게 팽창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오는 것인데 20대 초중반에 햄스트링 부상 왔다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서 네.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가 그만큼 스피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스피드가 없는 선수도 햄스트링 그렇게 오는 거 잘 오는 거 그러니까. 봤어요. 예. 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도영 선수에게 제발 좀 뛰지 말고 그냥 타격에만 집중하고 그러니까, 하라고. 예. 캠프에서부터 그렇게 예. 고등학교 선배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광주 상고랑 동성고는 다른 학교라고 그냥 계속 뛰었던 김도영 선수. 아이고 참 그래도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김도영 선수. 예, 뭐 손상이라는 진단이 나오긴 했지만 큰 손상이 아니어서 좀 빨리 붙고 좀 빨리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김도영 선수에게 지금 어차피 기구를 못 만지고 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해보라고 한번 조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뭐 그렇게 조언할 수 있는 또 자주하면 오해받기 때문에 잘 못하는데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김도영 선수의 부상이라는 게 김도영 선수 뭐 기아 타이거즈뿐만 아니라 우리 야구 리그 전체에 사실 네, 그렇죠. 네. 손실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대표팀에도 핵심 전력인데요. 네. 오늘의 옵더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저는 정영이었고요. 내일까지는 옵더 리뷰를 확정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모레는 막차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모레는 좀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